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4학년도 6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시대. 바로 아시겠죠? 빗살무늬 토기 만들기까지 나왔어요.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빗살무늬 토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가 또 간석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간석기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돌을 떼어내던 구석기를 이제 넘어서 돌을 갈게 됐으니까 좀 더 정교하고 날카롭게 도구를 가공할 수 있었겠죠. 자, 고인돌이 축조된 거는 청동기, 철제 농기구야 철기시대고 팔관해랑 연등회가 개최된 거는 고려시대, 그 다음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열린 거는 고구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고령 지산동 구분군, 그 다음에 김해 대성동 구분군 등 7개의 구분군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됐대요. 소국들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대외무역과 외교에서 협력하였던 특성을 보여준다. 자, 변한 지역에서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 이 나라를 알아야 돼요. 좀 어렵긴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가야입니다. 이제 변한, 이제 마한 진한 변한의 사만, 이제 군장 국가의 그 사만 지역에서부터 변한에서 이제 여기 이제 몇 개의 그 소국들이 이제 가야의 여러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로 발전하게 되죠. 요 가야는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같은 이제 이런 그 가야 연맹 왕국, 연맹들이 모여서 연맹 왕국 이렇게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5번에 바로 있죠. 전기의 금관가야, 그리고 후기에는 대가야인데 요걸 가르는 기준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공격. 이게 이제 원래 그 일본 외가 신라 쪽을 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라의 임금이었던 뇌물 마립관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와서 좀 도와달라 하니까 광개토 대왕이 오케이 하고 이제 정예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외가 이제 당연히 고구려하고 상대가 안 돼요. 고구려 얼마나 강한데.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 하필 금관가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갔죠. 고구려가 쫓아가서 이제 그 외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금관가야까지 같이 공격받고 쇠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 게 이 금관가야가 일본하고 친했어요. 그 일본인들이 금관가야에 많이 들어와서 막 이제 도자기나 철 뭐 이런 거 가져가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후기에는 이 대가야가 연맹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대가야는 진흥왕 때 이렇게 이제 신라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자, 호패법을 시행한 거는 이제 조선시대의 태종, 이방원, 태종 때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인제도를 실시한 거는 고려의 그 태조 왕건 때부터입니다. 화백회를 운영한 건 신라고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건 이제 고구려, 특히 을지문덕 장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물어봤다. 3번. 왕의 아버지로서 권력을 행사했다. 자, 왕의 아버지로 한국사에 등장하는 분은 이제 여러분들 한 분만 기억하면 돼요. 그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다양한 왕권 강화를 펼쳤다. 비변사를 폐지했다. 그리고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했다 있고요. 경복궁을 중관하여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다.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이제 왕권 강화인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민생 안정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호포제랑 사창제가 있어요. 특히 호포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답 1번이요. 여기도 나왔잖아요. 이 호포제라는 거는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걷겠다. 그 전까지 균역법 뭐 이런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내는 옷감 이것도 다 그 이거 다 상민들 대상으로만 내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양반들은 이제 그때까지는 세금의 의무가 없었는데 이 호포제 때 이 양반까지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반발이 좀 있었겠죠.
자,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종대왕 때 이종무 장군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고려 말 조선 초에 그 여러 번 이 쓰시마 섬 토벌 작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고려 말기에 뭐 창왕 시대에도 이제 있었고 박위 뭐 이런 장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무 장군 세종대왕 때 쓰시마 섬 토벌 작전 있었습니다. 자, 노비 안건법을 실시했다. 중요하죠. 이분은 광종. 전민 변종도감 설치. 이게 중요하죠. 국민왕입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덜어 보면은 2학년 내신에서도 한국사를 내신 시험으로 보는 학교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험범위에 들어가면 이분들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3학년 모의고사에서도 단골 내용입니다. 자, 당해 산둥반도를 공격하였다. 이게 이제 다른 책에서는 등주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이제 발해. 이 왕으로 따지면 무왕 때의 일이에요. 이때는 반당 정책이었습니다. 무왕은 당나라하고 막 이빨을 들어 그르렁그르렁 싸웠어요. 왜? 발해는 고구려의 후예들이고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죠. 그러니까 신라도 안 좋아했죠. 자, 4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0년 전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 성을 잃고 급히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그러나 웅진은 좁고 교통이 불편하여 수도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이제 나라가 중흥된 때를 맞아 사비로 천도하고자 하니 백성들은 이를 따르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웅진으로 천도했고 사비로 천도했다. 이 나라 알아야죠. 백제입니다. 특히나 이 시기는 아마도 성왕 시기인 것 같아요. 사비를 천도한 게 성왕이니까. 그리고 이 웅진은 좁고 교통이 불편하다. 제가 이 웅진 가봤어요. 공주 공산성이에요. 그 교통이 불편한 건 지금은 당연히 아니죠. 지금은 괜찮은데 이 공산성이 진짜로 한 나라의 수도가 될 성으로는 상당히 좁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은 경치는 정말 좋고 멋있거든요. 근데 좀 좁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같은 날 부소산성, 그러니까 사비의 그 성도 가봤어요. 가보니 같은 날 두 성을 다 가보니까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왜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려고 했는지, 이게 이제 가서 직접 보니까 알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백제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정답 바로 나오죠. 22담로를 설치하였답니다. 이게 특히나 백제시대의 웅진 백제시대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왕, 바로 무령왕의 업적이에요. 저 22담로에다가 왕족들을 파견을 했죠. 이거는 이제 왕권 강화의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 기군을 창설하였다. 이거 통리기무아문, 그러니까 저 근대 개화기 시대고,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이거 신라의 지증왕이죠. 8만 대장경을 조판한 건 고려시대, 특히 몽골 침략의 시기, 그리고 독서 삼품과를 마련한 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원성왕입니다. 다만 이 독서 삼품과 제도는 아주 잘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5번. 가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 문제네요. 자, 고구려는 국내성에 도읍한 지 425년이 지난 장수왕 15년에 이 지역으로 도읍을 옮겼다. 보장왕 27년에 멸망하였다. 자, 장수왕 때 도읍을 옮긴 곳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평양입니다. 자, 태조 원년에 가가 황폐하다 하여 염주, 배주, 황주, 해주, 봉주의 백성들을 옮겨 그곳을 채워 대도읍으로 삼았다. 얼마 되지 않아 가를 서경이라 하였다. 역시 평양입니다. 자,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그러니까 선지에서 평양에 대한 게 있는지를 찾아주면 돼요. 이거 정답 좀 어렵습니다. 이 2번이에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평양입니다. 이때 이 제너럴 셔모노가 평양으로 들어와서 이제 배를 댔어요.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은 일단 이 선원들한테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뭐 이렇게 잘해줬어요. 원래 이제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도 들어왔거든요. 근데도 일단 주민들은 그 선원들한테 먹을 거 주고 이렇게 나름대로 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 제너럴 셔모노의 선원들이 야밤에 이 주민들을 때리고 약탈을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당시에 평안 지역 감사까지 보고가 올라갔고, 당시에 평안 감사였던 박 교수가 야, 저 배 불태워라 라는 지시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고 선원들은 죽게 되죠. 이걸 안 미국이 이제 일으켰던 게 바로 병인 양요입니다. 웃기는 놈들이죠. 지네가 먼저 막 잘못해놓고서 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와 약탈해. 참, 이 당시 서양들은 진짜 뭐 미국도 그렇고 이제 뭐 저 신미 양요 뭐 다 그래요. 자, 러시아가 조차지로 요구하였다. 이게 이제 그 저령도 대표적으로 부산 영도 지역이죠. 이걸 갖다가 독립협회가 저지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용암포라는 것도 조차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압록강 지역쯤에 있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지금 이제 정답이라고 말씀드렸고, 인조가 피신하여 청해 항전하였다. 이건 이제 남한산성이죠. 지금 이제 그 경기 광주 지역 이쪽에 이제 남한산성 그대로 있습니다. 가서 보셔도 좋겠고요. 자,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 확보하였다. 이거 강동 6주. 자, 그 다음에 삼별초가 개경환도에 반대하여 봉기하였다는, 처음엔 강화도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진도, 제주도를 거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갈게요. 가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 후기 주로 과거를 통해서 관료가 됐대요. 공민왕 때의 개혁에 참여하며 정치적으로 성장했고, 권문세족의 비리와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다. 개혁 방향을 두고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서 갈등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요거 기억은 하셔야 돼요. 공민왕 때 개혁 참여했다. 그리고 권문세족을 비판했다라는 거에서부터 신진사대부. 이분들은 성리학을 공부한 학자예요. 이제 안향이라는 분이 성리학을 도입했고,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공부했던 초기에 그 성리학 신진사대부들이 뭐 이재현이라든지 이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은 분이 이제 정도전, 정몽주 같은 그런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답 나와 있죠? 2번입니다. 자, 급진파는 조선을 건국하는 세력이 돼요. 정도전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 온건파는 정몽주 같은 분들인데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림으로 조선에 올라오게 되죠. 중앙정치로 진출하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자, 사출도를 다스렸다. 연맹 왕국 중에 부여입니다. 금국 정보를 주장하였다. 이 금국 정보를 주장한 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때 나온 얘기고요.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였다. 이 비판한 거는 당시의 사림 분당 중에 서인이라고 보면 돼요. 이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제 인조 반정, 이제 중립적인 외교 때문에 인조 반정 일어났다고 이해하셔도 돼요. 인조 반정 일으켜서 광해군 쫓아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는 그런 일로 이어지죠. 자, 그 다음에 개항 이후 개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적극 참여한 계층은 이제 이것도 역시 뭐 개화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개화파도 나중에 급진파랑 온건파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게 바로 갑신정변이겠죠. 자, 7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나는 신하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라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왕위에 오른 지 25년, 이제 후대 왕들에게 후녀 10조를 지어 전하니 이를 실천하여 정치를 밝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분은 누군지 나오죠? 후삼국 통일의 후녀 10조입니다.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자, 후삼국 통일 후녀 10조 말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해 줬으면 하는 정책적인 게 있다면은 그 서경, 아까 저기 다른 문제에서 나왔죠. 이 평양 지역, 이 서경을 중시했어요. 왜냐? 북진 정책. 우리는 고려의 후예들이다. 그러니까 고려 계승 고구려요. 죄송합니다. 고구려의 후예들이다.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조상님들의 땅 북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고, 그 서경을 중시했던 것도 당연히
고구려 시대 장수왕의 도읍지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선지는 뭐냐? 이 고려는 처음에 호족 연합정권으로 출발을 했죠. 왕건도 호족이었어요. 호족 연합정권. 그러니까는 지방의 수많은 호족들을 어루고 달래서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호족들한테는 이제 그들을 끌어들일 만한 정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혼인 정책도 있고 그 호족들 포서 혼인 정책이라든지 사성 정책, 성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이 뭐 어렵지만 토지 제도로는 역분전이라는 제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국 공신 호족들한테 땅을 나눠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나온 선지에는 5번에 있죠. 혼인 관계를 통해 호족을 포섭하였다. 그래서 왕건의 부인이 29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좀 많죠. 자, 정답은 5번이고 원수부를 설치하였다라는 거는 이제 그 대한제국 그때 있었던 일이고 화랑도를 개편한 건 진흥왕입니다. 신라. 경국대전을 반포한 거는 성종. 그 다음에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요거는 안시성 싸움 승리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연개소문 시기 내지는 신라가 당나라하고 나당 전쟁 벌여서 승리한 것도 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김윤우는 일찍이 승려가 되어 백현안에 살았다. 몽골이 침략하자 처인성으로 피난하였는데 몽골의 장수 살리타가 와서 성을 공격하니 김윤우가 그를 사살하였다. 왕이 그 공을 가상히 여겨 상장군 직책을 내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공을 양보하면서 말하기를 살리타가 화살에 맞았지만 나에게는 활이 없었으니 어찌 헛되이 무원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참 솔직한 분이죠. 이 상장군이면 무신 중에 가장 높은 직책이에요. 그걸 내렸는데 내가 준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니까 이런 겁니다. 스님이니까. 이에 김윤우를 섬낭장으로 삼았다. 이게 이제 처인성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몽골 침략 시기죠. 예. 몽골 침략. 근데 이 분이 처인성 전투를 지휘했던 지휘관인 건 맞아요. 그건 이제 저 몽골 장수를 직접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전투를 지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한 뭐 직책은 받은 거죠. 이 시기가 연표해서 언제냐? 이 몽골이 침략된 게 무신 정권 시기예요. 그러니까 무신 정변보단 당연히 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김윤우가 섬낭장으로 이렇게 이제 장군의 직책에 오르면서 또 한 번 전투를 벌여요. 그게 충수성 전투입니다. 이때는 정말로 이제 장군이라는 직책을 달고 지휘를 해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승려기는 하지만 정말 대단한 장수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갈게요. 지도와 같이 지방행정제도를 만든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북계, 동계 지금 보면 알겠지만 도는 5개, 계가 2개예요. 이걸 가리켜서 오도, 양계라고 합니다. 이게 고려시대의 지방행정 제도인데 이 보시면 북계랑 동계는 이제 이게 천리장성이거든요. 여기 지금 쌓아놓은 게 이게 이제 천리장성인데 그러니까 지금 북계랑 동계는 지금 국경 지역에 있어요. 특히나 이 동계는 해안도 끼고 있죠. 그래서 이 북계는 주로 이제 거란이나 여진,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계는 여진일 수도 있고 일본. 이 북계 동계는 군사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도들은 이제 행정구역 분류라고 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거는 고려에 대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향, 부곡, 소의 주민들은 일반 군여민에 비해 차별받았다라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향, 부곡, 소는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이죠. 특히나 향하고 부곡은 그 농사를 주로 지었던 곳, 그리고 소는 수공업을 주로 했던 곳입니다. 뭐 이제 소 중에 뭐 대표적으로
망이망소이의 난이 일어났던 공주의 명학소, 그 다음에 몽골 항쟁기에 활약했던 다인철소의 주민들, 뭐 이런 소가 있다는 거죠. 이 차별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차별은 뭐가 차별이었냐면 세금이 더 많아요. 또 하나는 거주 이전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여기 주민들도 물론 양인이긴 해요. 근데 아마도 이제 이 행정구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전에 뭐 영모나 봉기 같은 걸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골품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규정된 건 신라죠. 구양과 신양 사이에 향전이 발생한 건 조선시대, 특히 후기에 신분제가 동요되면서부터 일어났던 일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을 배경으로 농민분기가 발생한 것도 역시 조선 후기 세도정치 시기라고 보면 되겠고, 사족이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향촌을 장악하였다. 이때 말하는 사족이 이제 살인들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게 이제 조선 초기 중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10번 갈게요. 가나 주장이 제기되던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요즘 호남의 백성들은 오로지 모내기를 하고 직접 씨를 뿌리는 것은 겨우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가뭄이 들 때마다 대부분 땅에서 농사를 망칠 우려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모내기법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모내기. 이게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모내기에 대한 장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시기의 경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은 대동법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이 성장했고, 그 다음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니까 이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평 통보도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쪽에서도 상품 작물 재배, 그러니까 뭐 담배, 인삼, 채소 이런 거 키워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상인 저상인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이런 이제 농산물들도 다 이렇게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작물, 쌀 말고 이제 담배나 인삼이나 채소 이런 것들도 돈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작물들 재배도 활성화되었어요. 자, 정답 4번이죠. 자, 전시과 제도가 운영되었다. 이건 이제 고려시대. 그 다음에 신라의 촌락문서가 작성되었다. 이거 이제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보시면 되겠죠. 이 촌락문서를 다른 말로 민정문서라고도 합니다. 귀족들에게 노급이 지급되었다. 이 노급도 신라시대예요. 신문왕 들어서서 노급을 폐지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돼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한과 주변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이 이루어졌다. 이 중개무역은 이제 그 고조선이에요. 한과 주변국 사이이기 때문에 고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기사의 소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의정부 서사제, 사군 육진지역 개척, 농사직설의 편찬. 자, 나와야죠, 이분. 세종대왕입니다. 자, 세종대왕에 대한 이거 소제목 하나 더 써라 이거죠, 이런 거를. 자, 세종대왕의 업적을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 훈민정음을 창제하다예요. 뭐 이분이야 업적이 워낙 많아서 또 이렇게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어요. 여기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이제 농사직설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영실 같은 분들 등용해 가지고 뭐 앙부일구, 자경루 이런 이제 시계, 해시계, 물시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천문 관련해서 칠정산 같은 책도 만들고 이제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자, 이 불교를 공인한 거는 뭐 삼국시대 일이에요. 그 다음에 강화도로 천도한 거는 그 몽골이 침략했을 때 이제 있었던 일이고 고려죠. 균역법을 시행한 건 영조. 그 다음에 갑오개혁을 추진한 거는 고종 때 그 이제
1차 가보기역, 2차 가보기역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되겠죠. 자, 미칠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그림은 노량진에 설치된 배다리를 건너는 왕의 행렬을 그린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배를 연결하여 판자로 덮고 모래를 깔고 잔디를 입혔다. 그 뭐 격식을 갖추었는데, 탕평 정치로 전국을 안전시킨 왕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 참배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위해 화려한 화성 행차를 추진하였다. 이때 화성 서장대에서 친위 부대인 장용영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위험을 드러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압축적으로 이 왕에 대한 설명이 집약되어 있죠. 바로 정조입니다.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사이에 나온 아들, 그리고 화성, 여기서 말하는 화성이 바로 수원화성이죠. 그 다음에 장용영까지 나왔어요. 정조입니다. 이 정조의 업적으로 이제 그 수원, 화성, 장용영 말고 초계 문신제나 규장각, 그리고 이제 탕평정치 나왔네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탕평정치랑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 규장각, 장영영, 수원화성 이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지편전을 설치한 건 세종이죠. 성격이 비슷해요. 지편전이나 규장각이나 지편전, 홍문관, 규장각이 비슷합니다. 자, 지방에 12봉을 두었다. 이거 고려의 성종이에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게 됐죠. 자,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하였다. 요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공민왕이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이 나라의 중앙 정치 조직은 당의 영향을 받았지만 명칭과 운영은 독자적이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나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중앙 정치 조직은 당의 영향을 받았지만 명칭과 운영은 독자적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 나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힌트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발해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발해라는 사실을 알아내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3점이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자, 그 당에서는 삼성 6부제를 채택을 했어요. 삼성 6부. 이게 이제 그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삼성하고 6부가 2호 예병형 공이에요. 근데 이제 발해도 역시 삼성 6부제를 채택하긴 했는데 이름이 다르다는 거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리고 이제 6부도 이제 뭐 2호 예병형 공이 아니라 충인 의지의 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다릅니다. 그 운영도 좀 독자적인 방식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뭐 어사대, 비서성, 국자감도, 중정대, 문적원, 국자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다르고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게 이제 발해의 중앙 정치 조직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랑 구조는 같은데 이름과 운영 방식이 조금 달랐다. 그리고 고구려는 이성육부예요. 아니, 고려는 이성육부인데 요 육부는 똑같이 이제 2호 예병형 공 썼어요. 그리고 요 이성은 중서성하고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 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는 조금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 나라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즉 발해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 금방 나오죠? 해동성국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국자감, 발해는 주자감이죠. 주자감이라는 대학교 교육기관이 있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발해는 지방행정구역 체계, 5경, 15부, 62주, 그 다음에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해 침략을 받았다. 고조선이에요. 과거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건 고려시대 광종 때부터죠.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태종, 그리고 세조. 예.
이 육조 직계제는 조선 시대에서 이제 이 두 왕인데 주로 이제 공통점이 왕에 의한 정치를 추구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상으로 태종 자신이 좀 똑똑했어요. 과거 급제했던 그 신하 출신이잖아요. 예. 고려시대 때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조는 다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하고 대화 나누기 싫었던 거예요. 태종은 자기 자신이 워낙 똑똑하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물론 왕권 강화책도 있겠고, 그래서 뭐 그런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전국을 구조 오소경으로 정비하였다. 이건 이제 통일신라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가를 주도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해 활동, 독립문 건립, 그 다음에 근대적 민중집회, 만민공동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바로 그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독립협회를 주도한 세력, 그러니까는 이제 이 협회의 그 위, 이제 주도 세력들에 대한 설명, 이제 찾아라라는 문제인데, 이제 뭐 이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를 저지해요. 그러니까 이건 쓸 필요가 있어요. 이거 만민공동회에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빌려달라. 부산의 영도 지방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저지시켜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네?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 관민공동회가 열려요. 이때 이제 정부 관리들이 와가지고 같이 집회를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헌의육조가 나오게 되는데, 이 헌의육조에 어떤 내용이 실리냐면 의회 설립, 입헌 군주제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왕의 존재는 인정하되 대신에 이제 그 의회를 통해서 정치의 주도적인 일들을 의회를 통해서 해라라는 게 이제 입헌 군주제인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고종이 이 내용을 알고서 이 자식들이 내 권력을 뺏어가려고 해? 라고 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정답은 있죠? 4번입니다. 자, 북벌을 주장하였다. 이건 이제 조선 효종시대에 나왔던 북벌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화로 피해를 입었다. 주로 살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훈구와 살인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게 사화죠.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런 사화들 있었습니다. 고려 건국을 주도하였다. 호족입니다. 호족. 그러니까 왕건을 중심으로 한 호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선사를 중심으로 결사운동을 펼쳤다. 고려의 승려, 진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두 조약 체결이 계기가 되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물었어요. 일본인 피해자 보상을 위해 조선정부에서 10만 원을 지불한다.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으로 조선정부가 2만 원을 지불한다. 자,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일본인 피해자 보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청일 양국은 조선에 주둔하는 군대를 철수시킨다. 조선에 청일 양국 혹은 어느 한쪽이 파병하면 상대국에 문서로 알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 일본인 피해자를 위해서 조선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불하고 공사관 신축 비용을 내게 된 게 요게 이제 한성조약이에요. 이제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청일 양국이 맺은 조약이에요. 요거는 텐진 조약입니다. 이게 갑신정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갑신정변 때 급진 개화파가 이제 정권을 일시적으로 잡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씨 그 세력들이 또 청나라에다가 SOS를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군대를 갖고 왔는데 당시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 군인들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정권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이거 진압하러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가 조선 땅에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야, 우리나라 우리가 조선에서 싸우면 안 되니까 철수시키자.
대신에 나중에 어느 한쪽이 들어오게 되면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게 바로 텐진 조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한성 조약은 뭐 청나라랑 일본이 교전을 했는데 이때 일본은 규모가 매우 적었고 청나라 군대는 규모가 컸죠. 그래서 이제 일본 군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배상금 지불하는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거는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정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고려시대에 그 거란의 침입 이후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천리장성이 축조가 됐죠.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게 진압된 거, 요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마지막에 있었던 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병인양요랑 신미양요. 흥선대원군이 이 두 개의 양요를 겪고 서양 놈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겠네. 수교하지 말자. 이런 의지를 담아서 척화비를 세우게 된 거고, 자, 그다음에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이거는 홍경래의 난이에요. 세도 정치식인데 이제 삼정의 문란도 원인이 되겠지만 홍경래의 난의 경우에는 평안도 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도 굉장히 큰 원인이었습니다. 자, 16번. 가 전쟁 중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역사 탐구 활동 안내네요. 자,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가. 이거 보면 나와야죠. 특히 이순신까지 나왔어요. 이건 나와야죠.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 중 볼 수 있는 모습이래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의병을 지휘하며 싸우는 곽재우.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의병으로서는 곽재우뿐만이 아니라 조헌, 그 다음에 유정까지는 기억해 두시죠. 특히 유정은 사명대사입니다. 스님이죠. 다른 스님들의 지휘관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특수작전을 엄청 많이 성공시켰어요. 이게 특히 스님들이 그 툭하면 걸어 다니시니까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좋대요. 그래서 이 스님들 부대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뛰어다니면서 일본군 부대를 막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막 대단한 전과를 올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광성보에서 항전하는 어제연, 요거는 신미양요입니다. 비슷하게 그 병인양요 때는 정족산성에서 항전하는 양원수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별무반 설치 건의하는 윤관, 요건 고려시대죠. 그 다음에 귀주 전투의 강감찬, 요것도 고려시대. 거란 3차 침입, 위화도에서 회군을 결정하는 이성계도 역시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대화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남의 말만 듣고 미국을 끌어들여 공연히 화를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다 같은 오랑캐일 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와 국경을 접해서 큰 위협이 됩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수교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맞긴 맞네요. 이제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미국과의 수교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기가 언젠지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개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수교를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서 개항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되냐 마느냐 이제 이거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러시아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의 수교예요. 요 내용이 수록된 책이 조선책략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이게 조선책략에 나온 게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청나라의 외교관 황준원이 이렇게 이제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영남 만이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수교하면 안 된다. 적국이다. 신미양요 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이 영남 만인수 올렸던 그분들은 정치적으로는 비주류 세력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이 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죠. 이때 뭐 최국 대우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중 조정 같은 조항도 들어갔어요.
요동 정벌이 추진되었다라는 요게 이제 그 위화도 해군과 관련된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당 동맹 체결된 거는 이제 김춘추가 그 당나라 가가지고 이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삼국 통일 이렇게 됐죠. 자, 금이 군신 관계를 요구하였다. 요게 이제 묘총의 서경촌도 운동과 관련이 있죠. 당시 개경 세력들은 그냥 그래 저거 말한 대로 해주지 뭐 사대하자 이렇게 내놨는데 묘총 세력들은 뭔 소리냐 전쟁해야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요거는 아관파천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지원과 그의 제자 박제가 등은 조선의 발전을 위해 가의 문물 수용이 필요하다는 북학론을 제기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가를 오랑캐로 규정하고 배척하던 일반적 성리학자 입장에선 벗어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라는 바로 청. 이게 이제 후금이 변한 나라죠. 자, 정답은 금방 나올 거예요. 청이라는 사실만 알면 병자호란이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키고 나서 나왔던 게 북벌론. 그리고 그 뒤에가 북학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화 사상으로 이어지게 된 게 북학론을 잘 받아들였던 학자들 사이에서는 개화 사상으로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우리도 쉽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삼국 간섭을 주도한 나라는 러시아예요. 물론 이 삼국 간섭에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지만 이 러시아가 주도를 했습니다. 이게 그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청나라한테 요동반도를 받아요. 이제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요동반도를 받고 청나라는 조선에서 완전히 아웃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요동반도를 받으니까 러시아가 삼국 간섭. 야, 일본 네가 뭔데 이 요동반도를 가져가겠다고 지랄이야. 나가. 하니까 이제 일본에서 하잇 하고 나가버렸어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나갔겠죠. 그래서 나중에 10년 있다가 러일 전쟁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거문도를 불법점 영국이에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거문도 이 여수 밑에 있습니다. 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고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였다. 이거 원나라예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거는 공민왕이고 쌍성 총관부를 설치한 나라는 원나라입니다. 병인박해를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프랑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9번 갈게요. 가나 작성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고부성을 격파하고 조병갑을 처단할 것, 군수에게 아첨하며 인민을 침탈한 탄간호를 징벌할 것, 전주 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나아갈 것이라고 사발통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조병갑 고부군수 나오면은 이게 이제 고부봉기. 이게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올해 6월 개화의 무리가 일본과 연결하여 밤을 틈타 경복궁을 점령하고 임금을 핍박하며 국권을 마음대로 하니 이에 우리 동학도가 의병을 일으켜 외적을 몰아내고 조정을 지키고자 한다. 이건 이제 요 고부봉기 백산봉기가 1차 봉기였다면 요건 이제 2차 봉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건 이제 1차 봉기의 일환. 이거 2차 봉기. 요 사이에 이제 전주성 점령을 하고요. 전주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리고 한 게 뭐냐면 집강서 설치해가지고 개혁을 추진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 선지에 들어가면 정답이 될 겁니다. 즉 4번이 정답이야. 자,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 이건 고려시대. 특히 이자겸의 난하고 묘청 서경천도 운동은 그 문벌 사회의 동요. 이걸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었습니다. 자, 운요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의 원인이 됐죠. 저 사건 이후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안시성 전투가 벌어진 건 고구려 시대 특히 연개소문 집권 시기 이성육부 제도가 마련됐다. 이건 이제 고려였죠. 이제 당나라는 삼성육부제,
근데 이제 그거를 본딴 고려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하나로 합쳐서 중서문화성 이렇게 만들고 이성육부제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20번. 다음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양전과 지게 발급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니 양전을 담당하던 양지 아문의 업무를 지게 아문에 통합하여 시행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지게 발급 나온 순간 고종이죠. 특히 이 지게 발급은 광무개혁 때요. 광무개혁. 자, 고종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주면 됩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 거예요. 그리고 요 이후에 광무개혁이 벌어진 거죠. 자, 태학이 설립되었다. 소수림 왕. 이제 고구려입니다. 현량가가 시행된 거는 중종 때인데, 조선의 중종.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현량가 시행을 건의했던 사람이에요. 조광조. 현량가 시행 건의했고 위훈 삭제. 그러니까는 반정의 공신들이 이제 리스트에 있는데 공로도 없는데 리스트에 들어간 사람들. 그 이제 그 거짓된 훈격이죠. 훈장 삭제해라라고 한 게 위훈 삭제예요. 근데 이제 거기 위훈에 이제 주로 훈구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훈구 세력들이 저 자식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김효사를 통해서 조광조를 없애게 되죠. 자, 기철 같은 친원파가 숙청되었다. 이거는 공민왕 때. 고려죠. 최승로가 시무 28주를 건의한 것도 역시 고려 시대의 성종이에요. 조선 성종이 아니고 고려 성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6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